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조선 후기, 조선 말엽 철종대에 서울 뚝섬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1851년 철종 2년의 일입니다. 공교롭게 철종 2년 2월 2일 날 일어났네요. 이 포도청의 포교, 군관을 이제 포교라고 하죠. 근데 그 포교 중에는 그 업무에 따라서 이제 기찰 포교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찰이 이렇게 염탐하고 살피는 걸 기찰한다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수사는 이제 형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포도청의 이제 기찰 포교들이 뚝섬으로 갑니다. 가서 그 절도 혐의가 있었던 도둑놈 고덕철이라는 자를 체포를 해요. 그래서 그 지금의 이제 청계천변에 있었던 다리인 효경교라는 다리로 끌고 오는데, 효경교로 끌고 온 이유는 거기에 이제 그 유계막이라고 있어요. 이제 유계막은 유계는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지다 그런 뜻이고, 막은 이제 막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거지를 뜻하는 거린막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거린 구호 시설입니다. 거린들이 이제 그 노숙을 하니까 뭐 얼어 죽기도 하고 뭐 비바람도 피할 수 없고 하니까 거린들을 임시로 머무르면서 이제 구호할 수 있게 하는, 뭐 오늘날 뭐 노숙자 쉼터라든가 그런 거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효경교에 있는 이제 유계막으로 도둑놈 고덕철을 체포해 오는데, 뭐 여기서 그쳤으면 뭐 아무 문제도 안 생겼을 텐데, 갑자기 이 고덕철이 살던 마을 뚝섬 주민 수백 명이 칼과 몽둥이를 지니고 따라옵니다. 이 유계막까지. 그래서 이 유계막을 막 때려 부수고, 그것 자체도, 뭐, 상당한 일이죠. 얼마 전에 뭐 서부지법 폭동도 생각이 나는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일인데, 문제는 꽁꽁 묶어두었던 이 도둑 고덕철을 탈취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고덕철을 체포하는 데 앞장섰던 기찰포교였던 유해룡이 그 자리에서 매를 맞아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 밖에 또 다른 포교들도 많이 맞았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포도청에서 이제 이걸 사건을 조사한 뒤에 1차로 14명, 그리고 2차로 이제 달아났던 4명을 추가로 체포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포한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니까 공통된 진술이, 그 당시 이제 오늘날에도 뭐 각 마을에 보면 뭐 동장이 있고 통장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도 그런 이제 그 이임이라고 해서 마을의 일을 맡은 임원이라 해서 이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 존위, 높을 존자, 자리 위자를 써서 그 존위인 홍희일이라는 인물하고, 그 밑에 이제 또 임원인 중임, 뭐 가운데 중자 마터림자입니다. 중간 임원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중임이었던 이상길, 한종호, 이 세 사람이, 존위 홍희일과 중임 이상길, 한종호, 요 세 사람이 고덕철을 빼앗아오라고 했다라고 지시를 받고 갔다라는 진술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뭐 주민들 입장에서 남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포도청에 가서 죄인을 빼앗아 오라고 하는 그 지시를 따르는 게 쉽게 내키는 일은 아니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핵심이 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만약 이 고덕철을 탈취해 오는데 참석하지 않는 주민이 있으면 손도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손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손도라는 것은 덜 손자, 빼다, 뭐 그럼 우리 손해 본다 할 때 손자 있죠. 그 도는 이제 무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덜어낸다 그런 개념이죠. 약간은 뭐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손도가 뭐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성균관에 있었던 징계 절차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문제를 일으킨 그 생도를 출석 정지시키는 거예요. 정학에 해당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손도였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성균관에서만 쓰이다가 차츰차츰 이 의미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일반적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마을 같은 데서는 이제 마을에서 쫓아내는 그런 것들은 이제 선도라고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이들이 거주하던 뚝섬은 여러 가지 이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뚝섬은 육상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면서 또한 수상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상교통으로서는 그 역원, 원이 이제 설치가 돼 있었고요. 특히 이제 수상교통이 중요했는데, 남한강에서 올라오는 그 세금으로 거둔 곡식들, 우리 세곡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금으로 거둔 곡식들의 종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뚝섬 나루에 전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강 쪽으로 오니까 강원도와 충청도 쪽에서 올라오는 그 세금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럼 거기다 이제 싣고 뭐 나르고 이제 하는 그런 게 필요했겠죠. 그 물류 같은 것들을 이제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밖에 또 예전에는 남한강을 통해서 그 나무를 베어서 뗏목을 만들어서 서울로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서울은 뭐 주로 이제 소비 도시니까 서울에서 필요한 목재는 전부 이 강원도, 충청도에서 벤 나무들을 뗏목을 만들어서 싣고 와서 서울로 공급을 했는데, 바로 그 종착지가 뚝섬이었던 거예요. 그 뚝섬에 바로 그래서 이 목물들, 나무를 수세하는 곳, 세금을 거두는 곳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뚝섬은 상당한 어떤 그 약간 도회지였죠. 좀 물류의 중심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 발달하고 이제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뚝섬의 주민들은, 그 뚝섬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제 인구 구성이 짐꾼이라든가 뭐 나르고 그러려면 짐꾼이 많이 필요하죠. 아니면 상인들이라거나, 주로 이제 뭐 직업이 보면 시목상이라고 해서 뗄나무 시자, 나무 목자를 써서 뗄나무를 파는 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뭐 주유소 비슷한 거죠. 연료로 그 당시, 아니면 뭐 가스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서울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해 먹거나 난방을 하려면 나무가 필요했잖아요. 그 나무를 파는 가게들이 전부 이제 뚝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뚝섬 주민들은 주로 이제 짐꾼이나 이 상인들로 이제 생업을 영위했었는데, 당연히 그 지역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만약에 이 도둑놈을 빼오는데 불참하면 선도하겠다라는 위협은 아마 그 주민들에게는 생존적인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청을 습격하는데, 포도청 뭐 본청은 아니지만 포도청에 이제 그 가둬둔 죄인을 빼앗아 오는데 이들이 이제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포도청을 이렇게 좀 약간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에는, 그 당시 포도청의 위상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했던 그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몇 차례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위계가 낮은 포도청은 다른 국가기관의 뭐 동네북 신세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뭐 승정원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니까요. 그 밖에 이제 액정서는 뭐 비서실 안에 무슨 뭐 총무비서관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이제 하급 관리들에게도 이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급 관리 정도가 아니라 그쪽에 승정원이나 액정서에 소속된 하인들에게도 이 포도청의 군관들이 얻어맞을 지경이었습니다. 포도청 군관이면 그래도 종부품의 품관 벼슬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인들은 뭐 신분이 일반이 아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막 얻어맞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포도청을 아주 좀 쉽게 본 거죠. 당장 이제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공권력인 포도청에 그 도전을 감행했던 겁니다. 자, 이제 18명을 전부 이제 붙잡아서 조사를 했는데, 먼저 이제 이 사건을 그 이제 죄인들 경중을 가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시킨 사람들을 먼저 조사합니다. 그래서
시킨 사람들도 여기서 이제 두 부류로 구분해요. 지사. 그러니까 손가락지에 이제 그 시킬사 해서 지휘해서 부린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창. 수창은 이제 머리수에 이제 외칠 창자인데 앞장서서 수창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주장한다. 가장 높은 이제 임원이었던 이제 홍희일은, 존의 홍희일은 이제 지사라는 이제 죄목,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임 이상길과 한종호는 이제 수창이라는 죄목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 지사자인 홍희일은 형장을 때리면서 이제 추문한 뒤에 절도, 즉 외딴 섬에 충군합니다. 충군은 이제 군역에 보충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외딴 섬에 군인으로 보냅니다. 뭐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큰 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수창자 중에 중임이 둘이 있었다고 했죠. 이상길과 한종호. 근데 이상길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한종호만 먼저 잡히는데, 이 한종호는 이 수창의 혐의를 씌워서 효수합니다. 효수는 목을 베어 매달아 형벌이죠. 그러니까 일단 차명을 받고, 차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을 이제 길가에 내다 보이는, 아주 대역죄인에게나 쓰는 그 국가 공권력에 그 당시 도전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중임이 둘이 있는데 이상길은 달아났다가 나중에 잡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잡힌 이상길은 절도에, 즉 외딴섬에 종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선시대 법의 좀 특이점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한종호나 이상길은 둘 다 똑같은 중임이었어요. 근데 한종호는 효수되었고, 차명을 당한 뒤에 이제 목이 내걸리는 그런 아주 최고의 아주 그런 벌을 받았고, 이상길은 목숨을 건져서 외딴섬 절도에 종이 되는, 물론 절도에 외딴섬에 종이 되는 것도 좋은 점, 사형 다음에 어쨌든 중죄이긴 하지만 어쨌든 형량이 달랐던 거죠. 근데 심지어 이 두 사람의 그 당시 행위를 보면 똑같이 이제 주민들을 모아놓고 시킨 건 둘이 똑같이 같이 했는데, 한종호는 시키기만 하고 그 당시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이 폭동하는 데는 나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길은 시키는 건 같이 하고 같이 주민들과 같이 가서 바로 사망했던 기찰포교인 유해룡을 구타하는데 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살인의 어떤 종사자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사와 수창도 시켰다는 것이 큰 죄라면 가장 그 중에 책임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사자의 책임이 사실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수창자보다. 근데 가장 큰 죄인 지사를 했던 홍일은 이제 절도, 외딴섬의 군인이 되고, 또 수창 중에도 직접 동참해서 군관 유해룡을 사망하게 구타했던 이상길은 외딴섬의 종이 되고, 그래서 중간에 어정쩡하게 시키긴 했지만 직접 참여 안 했던 한종호는 가장 높은 벌을 받았던 거죠. 효수라는. 여기에 이제 조선시대의 특이한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옥무양범이라는 거예요. 옥은 이제 감옥할 때 옥입니다. 그러니까 옥사.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건을 이제 옥사라고 하죠. 옥사에는, 그런 사건에는 없다. 양, 범인.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은 한 명이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둘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사법 원칙 중에 하나로 이제 나중에 확립이 된 것이 같은 사건에 두 범인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오늘날 공동정범에서 똑같이 예를 들어 집단으로 폭행했을 경우 집단 폭행이 공동정범이 되죠. 그 사람이 죽으면 집단 폭행 치사의 공동정범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예 의도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범이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데, 그 당시로서는 정범은 딱 한 명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종범은 또 있을 수가 있지만, 정범은 한 명, 수창도 한 명,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는
뭐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정조 때 정도에 확립이 되는 것 같은데, 정조 때 이제 나름대로 이런 신중한 그런 그 백성들의 죄를 심리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죄신을 좀 신중하게 심의해서 옥사를 너무 확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약간 뭐 따뜻한 그 온건책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랄까, 이제 이런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이 됐고요. 폭동에 이제 가담한 자들의 이제 처벌이 또 있겠죠. 사망한 가설군관 기찰 포교였던 유해룡을 직접 구타한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도둑 고덕철의 아우인 고완철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완철만 또 수범으로 효수됩니다. 역시 이제 아까 수창의 한종호처럼 직접 구타했으니까 구타해서 죽였으니까 그래서 수범으로 이제 효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종범으로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역시도 이제 아까 수창에서와 마찬가지로 옥무양범 그 논리로 한 사람만 이제 수범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철종대 뚝섬 주민의 이제 폭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에게는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이 국가기관인 포도청을 습격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처벌 과정에서 옥무양범, 즉 한 사건에 두 사람의 죄인이 없다. 그런 논리가 적용되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